안녕하세요 여러분, 셀렉트 오스트레일리아 대표 이정민 법무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한번 파트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 파트너라고 하면 처음에 뭐가 떠오르시나요?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또 문화의 차이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말하는 파트너랑 또 우리가 호주에서 말하는 파트너랑 약간 다른 느낌일 수 있어요. 일단 호주에서 우리가 파트너라고 하면 비즈니스 파트너, 또 파트너일 수도 있고, 근데 거의 일반적으로는 나의 동반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반자라는 의미가 또 한국말로 하면 이러면 좀 어색하지만, 네, 우리가 이제 이 호주에서 영어권 나라에서 파트너라고 하게 되면 일단 나랑 현재 같이 동거를 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도 파트너고, 당연히 이제 결혼을 하시면 우리가 그걸 스파우스라고 해서 이제 한국말로 하면 배우자죠. 그래서 나의 이제 와이프가 될 수도 있고 나의 허스밴드가 될 수도 있고, 잠깐 우리가 스파우스라고 부르고, 이것도 파트너라고 이제 총칭을 해서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결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동거를 하시게 되면 사실혼 관계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도 우리가 이제 파트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같이 살진 않고 이제 아주 캐주얼하게 뭐 우리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이런 사이는 우리가 파트너라고 잘 하질 않죠. 자, 그래서 파트너 비자라는 게 있고, 자, 결혼 비자 뭐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파트너 비자라는 비자가 하나가 있고, 내 파트너가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나 또는 이제 엘리저블 뉴질랜드 시리즌이라고 해가지고 뉴질랜드 시민권자분들이 아주 예전에 호주에 와서 정착을 해서 사시는 분들도 이 파트너 비자를 이제 호주 영주권을 줄 수 있는 파트너 비자를 또 해주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파트너와 내가 현재 사실혼 관계 또는 결혼을 해서 살고 있다. 그러면 내가 영주권을 이 파트너 비자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게 파트너 비자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많은 이제 분들이 상담을 이제 하실 때 뭘 물어보시냐면, 저 파트너 비자 할 건데요, 파트너 비자 할 건데요,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근데 나의 정작 파트너는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엘리저블 뉴질랜드 시티즌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내 파트너가 만약에 학생 비자거나 사파리 비자거나 485 비자처럼 아직 호주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아니면 우리가 파트너 비자를 신청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비자에 내가 동반인으로 얹혀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subsequent entrant라고 해서 동반인일 뿐, 우리가 이걸 파트너 비자를 신청한다고는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클리어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고,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나의 배우자, 나의 파트너가 나에게 영주권을 줄 때 요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파트너 비자로 영주권을 받으시려면 최소 2년에서 한 3년 정도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되는 비자는 아니에요. 자, 근데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두 분이 동거를 하시거나 결혼을 하셨던 기간이 3년 이상이 되셨을 경우에는 2년, 3년까지는 기다리지 않으셔도 빨리 받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가 좀 오래된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개인 상담을 받아보셔서 그럼 우리가 영주권을 좀 빨리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예외상이고, 아주 일반적으로는 파트너 비자는 영주권까지는 최소 2년에서 길게는 3년 이렇게도 걸릴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물어보세요. 파트너 비자 신청하고 우리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니면 이번에 뭐 원래는 동거였는데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리 비자 좀 빨리 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시기 이전에 이미 관계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으면 파트너 비자를 신청한 이후에 아기가 생긴다든지 뭐 결혼을 하셔도 네, 비자가 빨리 나올 수는 없다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트너 비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진실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파트너 비자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반려자가 됐기 때문에, 호주에서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신청한 비자예요. 그리고 이민성도 그 비자를 줄 때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구나, 정말 앞으로 평생을 같이 살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주 뚜렷해 보이는구나, 진실한 사이구나, 이게 확인이 됐었을 때 영주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최소 2년에서 3년을 이민성에서 지켜보고 나서 영주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 여기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거, 자, 우리 둘이 서로 정말 사랑하는 사이냐, 이게 전제가 됐다는 가정하에, 그럼 이민성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진실한 사이인지,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총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당연히 현재 같이 살고 있는지예요. 그래서 동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파트너 비자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해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동거하지 않아요. 같이 살 계획이 없는 거죠. 같이 산 적도 없고. 근데 어떻게 우리가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동거를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동거를 하지 않고 있으면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예를 들어 동거를 예전엔 했는데 지금은 잠깐 뭐 해외에 일 때문에 파견이 가져 있는다든지 뭔가 어떤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요 상황이 끝나면 우리는 또 계속 같이 살 거고 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증명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결혼을 이제 하기 전에 동거 기간을 가지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바로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같이 살고 우리가 이제 평생 같이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돈을 하나도 쉐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한국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왜 부부들 나오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보면 가끔 결혼을 해서 사는데 서로가 얼마를 버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다음에 서로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전혀 도와주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같이 한 집에 살고 있고 같이 모든 렌트비라든지 뭐 하우스홀드 비리라든지 뭐 장을 본다든지 뭐 보험료를 낸다든지 진짜 많은 이제 우리 생활비가 나가는데 이거를 한 사람만 모든 것을 부담을 하고 있다든지 이 사람이 어떻게 뭘 내고 있는지 이 한 사람은 아예 모른다든지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어요. 전업주부이시거나 전업도 아빠인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한 사람밖에 이 돈을 안 벌면 당연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떻게 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서로 알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들 하시는 게 바로 공동계좌를 부부 공동 명의의 계좌를 쓰십니다. 그러면 두 분 다 이 계좌에 대한 액세스가 있고, 그죠? 그리고 돈이 어떻게 나가고, 뭐 돈도 각자 집어넣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쉐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무조건 공동 명의의 계좌를 써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각자 쓰되, 누군 뭘 내고, 나는 뭘 내고, 이거는 서로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좀 공평하게 보여야 된다는 점.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소셜 아스펙트라고 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커플인지 다른 커플들한테도 보여지고, 직장 동료들한테도 보여지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도 우리 관계를 알고 있고, 우리가 뭘 하면서 시간을 같이 보내는지, 뭐 같이 하는 여가 활동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봅니다. 그래서 뭐 사진도 넣고 우리가 여행 갔다 온 증거들도 넣고 뭐 같이 뭐 운동을 하시는 게 있으시면 그런 거에 대한 증거도 내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MBTI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떤 커플은 둘 다 파워 2예요. 그러면 어때요? 되게 이제 밖에 나가서 소셜 활동을 많이 하시면 막 친구도 많고 막 여행도 많이 다니고 뭐 되게 뭐가 많아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성격의 소유자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리 둘이 집에서 그냥 넷플릭스 보고 이런 게 너무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넷플릭스 어카운트를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둘이 소소하게 산책을 갈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우리가 뭘 하면서 시간을 같이 보내는지 이런 것들을 증명하시는데 충분한 자료가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행을 막 다녀야 된다. 무조건 뭐 나가서 사진을 막 친구들하고 찍어야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성격상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럼 우리는 뭐라고 지내는지 요거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이걸 커밋먼트라고 하거든요. 의지. 내가 이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을 하는 건데 이 커밋먼트를 뭐 어떻게 증명을 하겠어요? 내 뭐 심장을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최대한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진실하게 서술을 해서 스테이트먼트 형식, 편지 형식으로 이제 적어서 인성에는 내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스테이트먼트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관계가 얼마나 진실한 사이인지를 정말 잘 적어서 제출을 하셔야 이 앞에 나왔던 모든 것들이 뒷받침이 되면서 우리의 관계가 진실한 관계고 정말 오래 평생을 같이 할 사이구나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파트너 비자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고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드리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하시는 것과 그다음에 그 스테이트먼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른 에비던스로, 다른 이제 증거 자료들로 이게 어떻게 서포트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만들어서 이민성에다가 제출을 하고 파트너 비자를 받으시는 데 도움을 드리죠. 근데 어떻게 보면 파트너 비자는요, 딱 정해진 룰이라는 게 사실은 없는 비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커플들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그리고 커플들마다 성격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무조건 막 사진이 몇십 장이 들어가야 되고 무조건 여행 자료가 들어가야 되고 뭐 이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꼭 두 분의 관계에 대한 우리는 이래요 라는 것을 충분히 이제 저희와 상담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강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증거 자료를 이렇게 해서 내자. 그리고 이게 좀 약점이니까 그럼 요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점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제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우리가 만약에 헤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요거 많이 물어보세요. 안타깝지만 파트너 비자는 평생 우리 관계가 유지될 거라는 걸 전제하여주는 영주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영주권까지 나오기 전에 두 분의 관계가 깨지시게 되면 파트너 비자는 더 이상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자는 캔슬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가정폭력, domestic violence라고 하죠. 이 domestic violence에 내가 빅tim인 거예요. 내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만약에 관계가 깨지게 되더라도 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빨리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파트너 비자 거절이 맞나요? 뭐 거절이 되지 않나요?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파트너 비자도 거절이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증거 불충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결혼을 했어도 증거가 불충분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호주에서 또는 한국에서 그 혼인신고는요, 아무나 가서 그냥 할 수 있어요. 아무 날이나. 그래서 파트너 비자로 영주권을 받을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혼인 말고도 우리가 그 registered relationship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실혼 관계를 각 주정부들한테 이렇게 등록하는 제도가 또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도 그냥 둘이 가서 사인하고 서류 내고 하면 접수가 돼요. 너무 쉬운 제도이기 때문에 이걸 악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을 만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파트너 비자를 해야지 하면서 둘이 혼인신고를 했어요. 또는 레지스터드 릴레이션십을 했어요. 그리고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는 우린 다른 증거들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거절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 오해하시는 게 그거예요. 결혼하면 장땡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네, 결혼을 하셔도 증거들이 불충분하면 충분히 파트너 비자도 거절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연애 기간에 대한 증거와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동거를 시작하게 됐으면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으며 그 다음에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지, 자, 이 모든 우리 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의 이야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충분하셔야지만 파트너 비자가 승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간단하게 생각하실 그런 비자는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파트너 비자 거절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억울하게 거절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진실한 상황인데 서류를 잘 못해가지고 거절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쫓겨나냐? 그렇진 또 않아요. 네, 항상 모든 비자는 뭐가 있죠? 그죠? 재심이라는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을 걸어서 재심 기관에 가서 서류를 더 충분히 내시고 재심까지 해서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실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고 싶지 않죠. 그래서 한 번에 비자를 잘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파트너 비자도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서류 작업과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시면 거절이 될 수도 있는 비자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만약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항상 저희가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걸어두니까요.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